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원서는 Go as a river,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제 모습을 조금 줄이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죽음, 또 사랑하는 남자의 죽음, 갓난 아기를 버려야 하는 극한 상황, 이 모든 상실을 겪고도 자연을 닮은 회복력으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부는 총 5부로 이야기가 나눠지는데요. 1부는 1948년부터 1955년, 이야기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쭉 이어집니다. 1부에서는 우리의 주인공 토리와 윌이 만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까마귀 이방인의 눈동자, 그 눈에 담긴 다정함에 토리는 끌리게 되는데요. 까마귀의 날개처럼 까맣고 윤이 나는 그 눈동자 속에 담긴 다정함으로 마치 상냥함이 넘쳐흐르는 운물이 있을 것만 같은 눈으로 인해서 토리가 윌에 끌리게 됩니다. 사랑에 관해서 아는 게 없는 토리에게 거스를 수 없는 중력처럼 강한 끌림을 느끼는데요. 이 윌은 탄광에서 도망쳐 나온 인디언입니다. 우트족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특히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 인디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혐오를 넘어선 분노, 이런 것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토리만이 순수한 소년으로서 윌이라는 남자에게 끌림을 받습니다. 토리도 인디언을 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인데요. 백인들이 서부를 무명화하려고 할 때 인디언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고, 이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오래전에 정부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라고만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게 답니다. 토리 주변에는 토리가 사랑하는 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동생 세스랑 비하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마을에서 루비 앨리스라는 아줌마만이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눈 감아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고한 소년을 포용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이 잔인하다는 진실을 토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토리와 윌은 사랑을 하고 토리의 동생인 세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분노하고 진짜 인디언을 혐오하고 진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윌을 자동차에 매달고 달려서 얼굴 피부가 벗겨진 채 죽이는 그런 잔인하게 윌이 죽게 되죠. 그 사실을 알고도 토리는 그 어떤 분노나 슬픔을 토해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그냥 속으로 삭힙니다. 그 현실을 외면한 그 토리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윌의 아기가 잉태된 임신 사실을 알고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산막에서 홀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집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윌을 만나기 전에는 토리는 이제 집안의 아버지, 가장인 아버지한테 충성과 복종을 하는 무조건 착한 딸이었죠. 착한 딸이었고, 하지만 토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가족들한테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은 인디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 색깔에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스가 남동생이 그 윌을 죽였고, 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비하하는,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토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는 없었죠. 그래서 토리가 산으로 도망을 치면서 착한 딸이 되든 착한 말이 되든 복종하든 사랑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건성징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윌이 죽고 나서 토리라면은 혼자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겠지만 윌의 여자가 된 빅토리아라면 얼마든지 전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인한 여자라고 하며 빅토리아는 짐을 싸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토리가 굉장히 용기가 있죠. 순수하게 그 첫 만남에서 끌렸던 그 남자를 선택을 했고 사랑을 했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 채로 혼자 도망치다시피 해서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이때 토리의 나이는 17세로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낚시도 하고, 또 물고기를 잡아서, 작살로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고, 텃밭에 이제 야채 같은 거를 힘들게 키우죠. 키워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아기를 놓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원래 아기 입속에 있는 점액질을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아이가 이제 울음을 터뜨리면서 숨을 쉴 수 있는데 그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갑니다. 하지만 어찌어째 그 입속의 점액질을 잘 빼내서 아이는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났죠. 이름을 베이비 블루라고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산모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경인데 그렇게 산 속에서 홀로 출산하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일이 만만치가 않죠. 본인도 먹어야 이제 아이한테 젖을 물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토리가 베이비 블루를 안고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다가 그 산 속에 어떤 피크닉을 온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한테 아기를 몰래 두고 옵니다. 극한 상황에서 갓난 아기를 버려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이제 다시 토리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향 땅이 낯선 본인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 그 집으로 돌아와서도 곧장 집으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대신 동네에 루비 앨리스라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도 동네에서 거의 괴물 취급을 받는 아주머니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그 사람의 눈길을 피하는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그 아주머니 집으로 이제 먼저 찾아가죠. 위일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준 분이기도 하고 토니가 그래도 본인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이 해주지 못한 도움의 손길을 그분이 가족처럼 토니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이제 토니는 아빠와 마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빠도 아무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죠. 하지만 그 토니도 그 고요함이 싫지 않다고 합니다. 그 부녀가 조금 닮은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빠가 서서히 녹는 고드름이라면 남는 참을성 있는 개울이었다라고 토니가 말합니다. 아빠도 딸이 집을 나가고 난 뒤에는 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토니가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빠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는 진짜 가족이 아무도 없죠. 아빠도 죽고 그 위를 죽인 세스도 도망을 가고 이런 상태에서 그때 토니가 생각을 합니다. 내게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용기가 있었더라면 내 아들이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냈을 텐데 라고요. 그래서 윌과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으로 갈 용기는 있었지만 정작 아이까지는 데리고 올 용기가 없었던 토니가 뒤늦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온 집에는 따스함이라고는 없죠. 그리고 우리 집에 남아있는 좋은 거라고는 딱 하나 복숭아밖에 없다고 합니다. 토니 집이 원래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복숭아 가수원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복숭아가 굉장히 품질도 좋고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니는 빅토리아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의 어떤 냉정함, 그리고 집에서는 어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곳이 아니고 그리고 마을이 또 저수지가 돼서 마을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토니는 버릴 건 버리고 내가 나아갈 것은 갖고 가자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토니가 버리는 것은 마을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땅, 자신의 뿌리였던 땅, 그 모든 것을 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니가 버리고 대신 소중히 갖고 가고자 한 것은 복숭아였습니다. 새로운 땅에 그 복숭아를 잘 키워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학에 있는 교수님, 그린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름이 되게 예쁜 이름이죠. 신모어 그린이. 그래서 초록색 풀, 채소 등을 의미하는 그린에서 딴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예뻐서 저도 제 이름이 아니고 에나 애플이라는 이제 브랜딩 이름이 있는데 에나 그린이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땅을 파오니아라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제 복숭아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니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이제 장이 펼쳐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뿌리가 있는 그 아이오닉 마을을 벗어나는 거니까요. 뿌리가 뽑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토니 인생이랑 또 너무 닮은 듯한 아무튼 그 대학 교수님의 도움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서 새로운 땅에 몇 년의 고생 끝에 복숭아도 잘 자라게 됩니다. 세스와 동생 세스와의 관계도 이제 더 이상 세스 동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남동생을 두려워하며 너무 오랜 시간을 스스로 허비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더 이상은 동생 세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작심을 하죠. 그래서 권총을 듭니다. 총을 들고 세스를 향해서 여기를 본인 주변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갖고 온 복숭아는 잘 키워서 생활도 안정이 되고 하지만 토니 마음속에는 항상 그 아기 생각이 나죠.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이제 베이비 블루 아기를 맡고 간 또 다른 엄마의 이야기가 The Other Mother라고 해서 4부에는 인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토니의 아기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과 쌍둥이처럼 키운 인가의 글이 파트 4 4부에 나옵니다. 파트 5에서는 토리가 자신만의 그런 고통을 절대로 입 밖에 꺼집어내지를 않죠. 그러다가 새로운 땅에 와서 이웃이 생기고 젤다라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 젤다가 토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도록 작업도 주고 또 용기도 북돋아 주면서 좋은 친구가 되죠. 그래서 토리가 입 밖으로 꺼집어내게 합니다. 토리가 느꼈을 어떤 수치심, 그리고 슬픔, 어떤 분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젤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매년 토니가 아기를 버렸던 그 공터로 가서 그 아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 바위 위에 아이의 나이만큼 돌멩이 하나씩을 매년 올리고 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아기 루카스도 나중에 그 공터에 와서
그 친엄마가 올려놓은 그 돌멩이를 보고 무슨 생각인지 아주 큰 복숭아 모양의 돌멩이를 또 놓고 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인가와 그 루카스를 키워준 그 키운 엄마 인가와 낳아준 엄마 토니와 그리고 루카스 이렇게 세 명이 다시 또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떠남, 어떤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를 갖지 못할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모든 상실감을 누군가는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침묵으로 그 모든 감정들을 꿀꺽 삼키기도 하고, 어떤 그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 배운 자연의 회복력처럼 토니는 그렇게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자신한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큰 사람으로 또 성장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는 어제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기로 약속한 날짜인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하루 늦게 밤 늦게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다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에 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많이 깔아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암튼 이렇게 저는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